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스포츠 철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철학 강의를 맡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철학의 개념과 그리고 철학과 과학의 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진지 가장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철학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분께 좀 잘 와닿는 느낌일 거예요. 자,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필리오라고 하는 love, 사랑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그런 영어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라소피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오, 사랑과 소피아, 지혜, 즉 철학은 문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철학자는 단순한 어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사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지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처럼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은 첫 번째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와 의식, 그리고 진리라는 절대 불변하는 어떤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떤 시대와 문화나 그리고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철학과 스포츠 역사학은 스포츠의 철학을 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 그리고 역사학을 하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낳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은 모든 게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실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선택의 순간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 현대사회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두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철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철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철학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철학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생각들, 지금도 많은 생각들 하시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도 읽으시고 혹은 종교 활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결국은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철학이란 것 자체는 존재하는 것 자체를 탐구하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로서 이 목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세속적인 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잃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하이데거가 얘기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실용주의 학자인 존 듀이는 철학은 실천 중심의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이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학이 인간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잣대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생활의 경험에서 철학적 사고가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많으신 뭐 어른들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제 삶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철학이란 것 자체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존 듀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윌리엄 제임스는 자, 역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고정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역시 중요한 부분은 유용성이다. 내가 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효율성을 통해서 검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 때 실학 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약용이라든지 뭐 많은 실학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실학 사상이라고 하고 실용주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진리는 유용해야 되고 효율성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투스라는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5가지 보편적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은 특징은 인간관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세계를 해석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관점이다. 총체적인,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 혹은 사람들에 관한 존재와 세계를 해석하는 총체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라이프니츠는 세계는 최선의 세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최선의 세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최선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측면은 낙관주의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염세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염세적인 현실을 현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뭐 해야 할 어떤 과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뜻밖의 닥친 어떤 불의의 어떤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생관 자체도 이 철학자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연구 방법에 대한 제시인데 어떠한 연구 방법이냐? 바로 합리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아니면은 그 어떤 현상이 아니면 지금의 어떤 사회나 정치가 불완전하다라고 이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과 근거를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어떤 지식이나 진리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질문을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답을 스스로 찾게끔 하는 방식으로 대화법을 이끌어가면서 진리에 닿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파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산파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무지, 모르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리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혹은 산파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답법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주어진 그대로 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뭐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연초에도 세우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다시 안 되면 그걸 또 다시 새롭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실행을 하지 못할까? 그럼 나의 어떤 그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겠죠. 저는 사실 좀 실행력이 조금 뭐 다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반성을 해요. 나 왜 그럴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개념화하는 뭐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의 5가지 보편적 특징 중에 3번째는 언어의 분석적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일상 언어 속에서의 바로 개념과, 즉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과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오류를 줄이고 명확한 개념적인 체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 뭐 가장 첫 번째 접근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스포츠는 무엇인가? 스포츠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과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말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았으며 철학의 임무는 언어의 경계를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명확한 접근과 정의를 통한 어떤 언어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3번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의 4번째 특성은 통합적인 작업을 지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여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 분야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반면 철학은 굉장히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세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고대의 탈레스는 자연 속에서 질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자연 철학자였고, 그리고 헤겔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 통합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주장, 정과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이 2개가 이제 합쳐져서 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도출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역사와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작업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의 어떤 초근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역시 과학과 철학이 통합된 사유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통합적인 작업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진리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합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물론 합의를 통해서 합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키토 에르고 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철학적인 끊임없는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절대적인 어떤 자명성,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명성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자유롭고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실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왜 우리가 스포츠나 혹은 뭐 테니스를 치고 뭐 골프를 하고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테니스는 재밌으니까, 내가 테니스를 치면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이런 어떤 실존적인 본인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본질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의 개념과 그리고 어떤 이제 학자마다 철학을 보는 관점, 그리고 철학의 5가지 보편적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